자, 윤석열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이 됐는데 뭐 지금 나오는 보도들 보면은 눈에 선하게 보여요. 네, 헌재 재판은 다행히 공개로 돼가지고 네. 거의 음성이 들리는 듯한 거의 그런 느낌이다. 네네. 지금 동작, 뭐 표정 이런 것까지 다 보이는 지경인데요. 이 정도면 AI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 가능성이 있어요. 네. 자, 어쨌든 이 지기현이 거의 뭐 의전을 하다시피 재판을 진행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또 재판을 여러 번 받아봤지만 판사 앞에서 이런 짓을 한다? 이거 말이 안 되거든요. 혼나거든요. 네, 당장 앉으십시오. 그만 말하십시오. 변호인 통해서 말씀하십시오. 웃어도 혼나요. 네, 그 자세를 보면서도 재판 결과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는 반성한 기미가 안 보이고 뭐 이런 게 다 네. 판결문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윤석열의 지금 이 태도들을 보면은 사형이에요. 태도는 불순. 사형입니다. 태도가 사형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재판 과정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 하나씩 좀 짚어볼까요? 네, 일단은 93분간 거의 뭐 필리버스터 발언을 했다고 하고요. 79분 모두 진술하고 중간중간 껴들기, 아무 말하기 이렇게 다 합쳐가지고 93분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거 재신 기자분도 참 수고하셨다고 네, 말씀드리고 대단하네요, 진짜. 네. 뭐 타임워치 셌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지기현이 이게 처음에 재판을 받으면은 그 신상 정보에 대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럼 보통 직업이 뭔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주로 뭐라고 대답하세요? 저는 이제 시민단체 활동가입니다 하면 무직으로 적죠. 보통 그렇습니다. 시민단체 활동가라는 게 무슨 직업인지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많고. 네. 그런데 이 판사는 직업을 명명해줬어요. 직업은 전직 대통령이시죠? 네. 피고인은 윤석열이시죠? 이거는 피고인들이 대답하는 겁니다. 네, 원래 생년월일 말씀해 주세요. 뭐 직업은요 이렇게 하나씩 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곤란해할 거를 예상하고 우리 지기현 판사님께서는 피고인의 인권을 배려하여 네. 본인이 직접 직업을 정해줬어. 네. 전직 대통령이라는 게 어떻게 직업이 됩니까? 박근혜 때도 무직이라고 잘 대답을 했거든요. 보통 직업은 현직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누가 그럼 전직 뭐 직업 뭡니까? 저 직업 전직 출판사 직원이었고 전직 영상 크리에이터였고 뭐 다 읊습니까? 자,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거기다가 검사들 모습도 얼마나 비겁했는지 다 고개를 숙이고 당당하게 재판에 임하질 못한다는 거예요. 네, 윤석열 눈도 똑바로 못 쳐다봤다는 증언들이 막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딴 재판이 왜 필요합니까? 재판부가 공정하게 진행이 안 되는데 그리고 국민들한테는 그렇게 고압적인 재판부가 검사가 왜 내란 수기한테는 머리를 다 조아리고 있어요? 파면된 전직 대통령한테? 자기의 이제 검사 시절에 이런 것들을 앞세우면서 이 후배 검사들이 뭘 몰라서 이렇게 기소를 했다라는 식으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뭐 검사 시절에 여러 사건 하면서 뭐 12.12, 5.18 다 봤는데 자기가 이렇게 내란으로 구성한 것 자체가 법리에 맞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계엄은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었지 뭐 단기간이든 장기간이든 군정 실시 계엄이 아니라는 건 자명하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진행돼봐야 하는 거지. 실패해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런 얘기도 했어요. 내란몰이 과정에서 겁을 먹은 사람들이 수사기관의 유도에 따라서 진술한 게 검증 없이 반영이 많이 됐다. 그 시기였기 때문에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겁을 먹어가지고 겁을 먹은 사람들이 원래 솔직하게 얘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빠져나갈 구멍이 다 있으면 거짓말을 일삼게 되죠. 이거는 본인이 이게 맞는 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전 진짜 열받았던 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전시사변이 아니면 계엄 선포가 전부 내란이란 말이냐. 정답입니다. 네, 정답입니다. 유일하게 하나 맞추셨어요. 93분 동안 떠든 것 중에 맞는 말 딱 한마디였어요. 법에 정해져 있잖아. 전시사변이 아니면 계엄 선포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걸 말 같지 않은 소리를 그럼 마음대로 자기가 계엄 선포하고 싶을 때 경고령, 계몽령 그렇게 선포를 하게 되면 국민들의 기본권이 계속 매일 언제나 억압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은요. 국민들이 뽑은 사람이에요.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활동을 하라고 뽑아놓은 거예요. 근데 국민들에게 총칼을 거는 계엄이 내란이 아니면 뭡니까? 네, 김대중 칼럼. 드디어 대선 지침이 네. 공식화가 되었습니다. 반탄의 열기를 반이의 대열로.
명확하죠. 뭉쳐야 된다. 네네. 그래서 아예 첫 번째 장 한 번만 더 보여주실래요? 딱 핵심을 짚어줍니다. 이 사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두 가지를 하면 이긴다. 하나는 탄핵 반대 물결을 부활시켜야 된다. 또 하나는 단일화 플러스 알파를 해서 우파 후보와 이 우파 후보 승자와 패자가 살신성인의 드라마를 새로 짜야 된다. 이런 주장을 지금 했습니다. 너무 어려운데 지금. 아니 너무 낡은 드라마야. 이거 몇십 년 전에 찍은 드라마를 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우 조선일보도 진짜 전략이 없다. 근데 아까 뭐 한동훈 나경원 싸우는 것도 나오긴 했지만 그 승패자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안 갖춰져 있어요. 이게 기본은. 정책 토론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감정 싸움이기 때문에 한동훈이랑 윤석열, 김건희도 그게 안 된 거잖아. 6.29 선언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감정이 싸워가지고 이거를 합의를 못한 건데. 제 개인 것만 빼주라고 그랬습니까? 제 것만이었어요. 그게 어떻게 묻어집니까? 아 근데 묻으라면 또 묻을 놈들입니다. 한번 맞습니다. 지켜보시죠. 네. 배우가 너무 후져졌어요. 시나리오는 그대로인데. 배우도 떨어졌어. 궁여지책. 자, 네, 조선일보 근데 현실 인식이 너무 재밌어요.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한국의 정치판에서 보수 우파는 번번이 좌파에 패했다. 정확한 현실이시라네. 그러니까 우리한테 패배주의를 주입하려고 시도했는데 그게 안 먹히니까 본인들이 좀 패배주의에 빠진 것 같아요. 지난 총선에서 유례가 없는 압도적 표차로 좌파에 대패했다. 네. 비상계엄이라는 극약 처방으로 탄핵 국면에 맞았고 이제 대통령을 뽑는 세 번째 시험에 들고 있다. 위기의식이 느껴지죠. 여기서 또 지명 우파는 정치 동면 상태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정확한데? 정확해. 이 객관화가 이제 좀 되고 이게 있는 것 조준도 근데 같습니다. 사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저렇게 얘기하다가 마지막에는 꼭 다른 얘기를 해요. 한번 보시죠.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3개월 동안 보수와 우파가 모처럼 활기를 3개월 동안 보수부가 모처럼 활기를 되찾았구나. 막 서부지만 푸시면서 도파민 막 최고 좋았지. 그러니까 윤석열 집권기가 보수 우파에게도 나름대로 암흑기였나 봐요. 그러니까 탄핵 그 국면이 활기의 국면이었던 거죠. 네. 안타깝다. 네.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파면당하고 쫓겨난 지난 한 주는 놀라울 리 많지 너무 조용했다. 그래서 이제 탄핵이 기각되고 대통령이 복귀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반탄 열기는 자취를 찾아볼 수 없었다. 우파는 재판에서 지고 거리 투쟁면에서도 졌다. 이게 정규재식, 이 김진식 인식 아닙니까? 네, 모두 졌다. 네, 정확하네요. 아주 행복합니다. 아주. 네, 하지만 네, 이제 선거는 겨우 한 달 반 남았는데 우파는 아직도 우왕좌왕 자고 욱면 우후 죽순 갈팡질팡. 이 정도 사전 찾아봤는데 네 글자 단어 모음인가요? 사전 찾아봤는데 지금 혼란을 표현하는 사자성어 뭐 이런 건데 18잠룡 나왔을 때 거의 그 느낌이지. 그렇죠, 그렇죠. 이게 착잡하셨나 봐요. 네, 탄핵으로 기가 올라 있는 좌파는 대선에서도 승기를 이어가고 있다. 네, 너무 씁쓸해 보이죠? 네. 하나 더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부산 교육감 선거 언급하면서 보수 우파가 이제 분열된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안타까워하고 있고요. 아, 전 이 표현 웃기더라고요. 보수는 저 잘난 맛을 산다고 하지만 보수가 저 잘난 맛을 살아왔나 봐요. 네, 그래서는 좌파를 절대 이길 수가 없다. 이거 한동훈한테 하는 얘기 아니에요? 가능성 있어요. 네. 가능성 있습니다. 아, 네 잘난 맛 알긴 알겠는데 좀 참아볼래? 이런 건가요? 그렇죠. 가능성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선거가 민주당 이재명 대 국힘 누구 이런 문제가 아니라 좌파 대 우파의 대결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기득권 전체를 걸고 달려들고 있다는 것이죠. 한 장 넘겨주십시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던 그 해결책 두 가지가 나온 거죠. 탄핵 반대 물결을 부활시켜야 이재명을 저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단일화가 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냥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네. 극적으로 이루어져서 이제 승자 패자가 전국을 함께 누비는 그런 드라마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 말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차기의 이 이재명 정권 좌파 정권이 대한민국에 몰고 올 변화의 본질이 무엇이냐.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재명 한 명이 집권하는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경종을 울리면서 지난 80년간 우리가 고군분투하며 쌓아온 공든탑에 어떤 변화를 몰고 올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상기해라. 네. 80년 기득권을 뿌리 뽑아야 된다. 이거 촛불행동에서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열심히 보는 것 같은데 성명? 그러니까 80년 기득권인 걸 지금 인정하는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일보도 얼마나 긴장되는 거냐면 야 이러다가 진짜 다 뽑히겠구나. 맞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잡아놓은 그 권력과 기득권을
완전히 뿌리 뽑히겠구나 하는 공포를 느끼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한동훈이 그냥 선거에서 진다. 한덕수가 선거에서 진다. 이 정도의 규모나 급이 아니라는 거죠. 네. 지금은 대한민국을 지배해온 80년 기득권 적폐 세력이 자신들이 공든 탑이 무너질 위기의식을 가지고 대선 국면을 바라보고 있다. 자, 그 말을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잘 싸우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진짜. 우리에게는 네. 다시 없을 기회다. 네, 이런 뜻일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